자, 오늘은 이 중력하고 역학적 시스템 이거 지금 화면 잘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력하고 역학적 시스템 이쪽 부분을 PDF요?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시작할게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여태까지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좀 여러 가지 것들로 뭐 문제가 이제 살짝 생겼었고, 뭐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정확하게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것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보통 여러 가지 힘들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이제 중력이 있고요. 자, 전기력 있고요. 자기력, 탄성력, 마찰력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을 우리가 보통 역학적 시스템이다라고 표현을 해. 여기 보면은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이 물체들 사이에서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상호작용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일정한 운동 체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표현한다. 자, 이 역학적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중력이 될 거야. 이 중력이라는 건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해서 물체가 지표면으로 낙하하게 되는 힘으로 자, 우리가 보통 이 중력은 F는 G에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표현하거든. 보통 이 G라는 건 중력, 가속도 상수를 얘기를 하고요. R은 거리. 자, 이 라지 M, 스몰 m이라고 표현하는 건 라지 M 같은 경우는 지구의 질량, 이 스몰 m이라는 건 물체의 질량을 보통 의미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게 되는 힘을 중력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중력 같은 경우는 이 우리 보면은 여기 라지 M이지 이 지구의 질량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물체의 질량이 지구보다 훨씬 더 클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체가 지표면으로 낙하 떨어질 수밖에 없는 힘이고요. 자, 중력에서의 꼭 특이한 점은 어떤 힘만 존재하냐면 인력만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해. 다른 힘들 같은 뭐 전기력이라든지 자기력은 인력이 있으면 청력도 존재하는데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청력은 존재하지 않고 인력만 존재하는 힘이다. 자, 전기력도 마찬가지로 K의 R제곱분의 보통 Q1, Q2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도 상수값이고 얘는 거리 제곱, 얘는 전하량의 곱에 보통 비례하게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사실 잘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물 원에서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이 전기력에서의 특징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는 인력이 존재해요. 근데 어, 청력도 같이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중력이나 전기력, 자기력까지. 자, 자기력도 마찬가지로 이 자석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얘도 인력하고 뭐까지 존재해요? 청력이 존재하고 얘네 세 개의 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뭘 의미한다? 어, 떨어져도 작용하는 보통 힘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탄성력 나왔는데, 뭐 탄성력 같은 경우는 변형된 물체에 작용해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면 탄성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고요. 탄성력의 크기는 보통 내가 가한 힘의 크기. 예를 들어서 내가 10N의 힘으로 당겼다. 그러면 탄성력도 얼마? 10N인데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 마찰력도 마찬가지지. 자, 접촉면 사이에서 작용해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자,
이 마찰력에서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알고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자, 첫 번째, 이 마찰력은, 자, 누구하고만 관계 있다. 무게하고만 관계 있고요. 두 번째는 접촉면의 거칠기랑만 관계가 있다. 세 번째, 많이 낚시를 걸리는 건 이 접촉면의, 자, 넓이. 접촉면의 넓이랑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력을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중력 보면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 자, 지구상의 모든 물체라는 건 결과적으로 누굴 가지고 있어? 이 질량을 가진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일정한 질서나 지속성을 유지하게 함으로 역학적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중력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현상들이 제대로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이 중력의 크기. 자, 우리가 뉴턴의 보통 운동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자, 운동 법칙. 자, 보통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가 가속도 법칙이 나오고요. 자, 세 번째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B가 A를 당기는 중력과 A가 B를 당기는 중력. 얘네들은 작용, 반작용이라는 건 뭐냐? 자, 힘의 크기는 같고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 근데 이런 중력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요 질량이 m인 물체랑 질량이 n인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스몰 r이라고 자 잡았을 때, 자,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나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은 서로 같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다 이해를 해. 근데 만약에 자, 왼쪽에 있는 M의 질량이 커지면 자, M이 끌어당기는 힘, N을 끌어당기는 힘은 커져. 자, 근데 얘는 질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N이 M을 끌어당기는 힘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틀린 말이 된다. 왜? 얘네 둘의 곱의 비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보면은 뒤에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얘가 하나가 커져요. 그러면 얘가 커지지 않더라도 어차피 두 개 곱한 값은 동일해지니까 이 힘의 크기는 같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은근히 납시로 나왔을 때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역학적 시스템과 중력 보면은 자, 일정한 질서와 지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역학적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중력이라는 걸 천천히 한번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중력은 자, 일반적으로 자, 질량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으로 지구의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힘이라는 게 작용하면 보통 모양이나 뭐 운동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운동 상태라는 건 일반적으로 속력이나 보통 뭐 방향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모양이 변하든가 속력이 변하든가 방향이 변하든가 아니면 얘네들이 모두 다 변하든가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중력의 방향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이 질량의 곱을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 때문에 이 지구 질량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질량이 아무리 커도 지구보다 커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동하는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또는 우리가 연직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얘네들의 크기 아까 앞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했지. 자, F는 G의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보통 이렇게 표현하니까 질량이 크거나 지표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극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이 작아지면 F도
작아지게 되겠지. 자, 근데 지표에서 높은 곳으로 가면, 아니, 이게 아니지. 지표에서 높은 곳으로 가면 거리 제곱이 커지니까 힘의 크기가 작아지는 건데, 자, 두 번째, 극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어. 자, 우리 지구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렇게 적도 쪽이 부푼 타원체의 모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극반지름보다 요 적도 반지름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극에 있던 사람이 자, 적도 지방으로 이동하면 거리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거리가 커졌기 때문에 거리가 커지니까 힘의 크기는 줄어든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자, 여기 극반지름이나 적도반지름은 보통 대략적으로 한 20k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거리가 이렇게 차이 났을 때 무게에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지표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m 정도 높이에서 이 물체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면 10m니까 얘가 A 위치에 있을 때랑 B 위치에 있을 때랑 C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계산으로 따진다면 요 거리 제곱이 점점점 줄어들겠지. 점점점 줄어들면 여기나 여기나 여기서 작용하는 이 중력의 크기, 보통 우리가 중력의 크기를 자, 무게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무게가 줄어든다라고 써야 되는 게 정확하지 않나요?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요 부분들은 우리가 지워버리고 선생님 보통 설명을 많이 하는데 왜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극반지름하고 적도반지름처럼 거의 이제 20km 정도 차이가 나면 그 정도의 이제 차이가 나야지만 뭐 무게가 변한단 말이야. 즉 무게라는 건 이 중력의 크기가 변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10m 정도일 때는 이 물체의 무게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무게는 중력의 크기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중력의 크기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또는 보통 뭐라고 표현되냐면 힘의 크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힘의 크기나 중력의 크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무게라는 단어로 바꿔줘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수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 무게의 단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턴을 사용하고요. 지표 부근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 무게가 9.8뉴턴이래.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보통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질량 1kg인 물체의 중력 가속도,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곱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야? 9.8 뉴턴이 나오고요. 자, 측정 당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뭐 보통 많이 얘기하는 건 지구냐 아니면 달이냐. 지구랑 달이랑 보면은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 정도가 되지. 왜냐하면 크기랑 질량이랑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달에서의 무게는 자, 6분의 1이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중력이 작용했을 때 물체가 운동하는 걸 보면 자, 우리가 여러 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인, 정말 이제 베이직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자,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힘이라는 건, 자, 물체의 모양이라든지, 뭘 변화시켜?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자 모양도 안 변하고 운동 상태도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요. 자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 속력이 일정하고 직선, 방향도 변화가 없는 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물체의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뭐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 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자, 세 가지로 물체에 이제 힘이 작용할 때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첫 번째가 힘과
운동 방향, 물체의 운동 방향이 날아날 때, 이때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고 직선상을 운동하니까 자, 어떤 운동이냐? 속력만 변하는 운동을 해요. 자, 두 번째는 힘과 이 운동 방향이 수직이야.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보통 등속 원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등속 원운동은 자, 뭐만 변하냐면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야. 그래서 자, 어떤 원을 이렇게 일정하게 그리면서 운동을 할 때 보면은 자, 얘네들이 항상 중심으로 자, 어떤 힘, 구심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거든. 자, 이 구심력이 작용했을 때 얘네들의 운동 방향은 원의 보통 접선 방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접선 방향으로 그으면 힘과 지금 운동 방향이 다 어떤 모습? 수직, 수직을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방향만 변하는 운동.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다. 그러면 이때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이런 운동을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힘이 작용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그걸 우리가 보통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물체가 중력, 힘을 받았지, 힘을 받으면서 낙하하는 운동인데 이 낙하하는 물체는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해.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자, 속력은 매초 9.8m/s씩 빨라지고요. 운동 방향은 중력의 방향과 같은 연직 방향이니까 중력의 방향과 같은 연직 방향이니까 자, 뭐만 증가하는 거야? 속력만 증가하는 운동이 된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이 자유낙하 운동 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자, 우리가 기본 공식이 나와요. 보통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2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보통 V제곱은 처음 속력이고요. V는 나중 속력이고요. 자, S는 이동한 거리가 될 거고요. 자, T는 보통 시간이 될 거고요. 자, A는 가속도가 된다. 자, 이런 공식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편하단 말이야. 어차피 이거 나중에 어디 가서 물원에서 또 한 번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요거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까지 기억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해. 그래서 보통 자 시간하고 거리 그래프면 자 이렇게 2차 함수 곡선 그래프가 나와요. 자 곡선 형태가 돼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시간하고 거리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다? 속력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래서 속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 그래서 시간하고 속력은 이렇게 직선 형태가 나오게 된다. 보통 이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 아랫부분에 넓이가 의미하는 부분은 넓이는 이동 거리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얘 기울기를 보통 얘기를 한다면 기울기는 가속도가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하고 가속도 그래프다.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자, 그래서 요 시간하고 가속도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보통 속도 변화량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쓴다면 시간하고 자, 무슨 그래프? 힘 그래프면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온 그래프 시간하고 힘, 시간하고 가속도, 시간하고 속도, 시간하고 거리.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만 비교할 수 있는 게 자, 등속 직선 운동. 그러면 시간하고 예를 들어서 거리 그래프다. 그럼 이렇게 직선 그래프가 나올 거고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다. 그럼 이렇게 일정한 거. 뭐 얘는 뭐 당연히 시간하고 예를 들어서 가속도 그래프다. 그러면 가속도가 없지? 그래서 가속도가 0. 그러면 가속도나 보통 힘 그래프가 나오면 둘 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 보면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 시간 그래프가 나왔지? 그래서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일 때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가 나와. 그래서 매 초 9.8씩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이 가속도가 10m per sec 제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말 그대로 매 초 가속도가 바뀌면 10m per sec씩 증가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기억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근데 아까요, 선생님 얘기할 때 보면은, 선생님, 속력이라는 단어도 썼었고요, 속도라는 단어도 썼는데, 두 개는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이 속력은 보통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자, 속도는 벡터량을 보통 의미하는 바야. 그래서 이 속력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크기만을 물어보는 물리량이고 이 벡터량은 크기하고 보통 뭐까지 방향까지 보통 의미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거, 뭐 이렇게 100m 트랙을 자, 한 바퀴 돌았어. 100m 트랙을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초가 걸렸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속력을 물어봤을 때는 시간분의 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죠? 거속시니까 시간분의 거리야.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니까 10초 동안에 100m를 이동했으니까 얘는 10m per sec가 될 거고요. 선생님 그럼 속도는요? 자, 속도를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 속도는 시간분의 보통 변위로 설명을 하거든. 이 변이라는 건 처음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 여기 도착 지점까지의 직선 거리를 보통 의미한단 말이야. 시작 지점하고 도착 지점 사이에 직선 거리야. 그래서 이 직선 거리를 따진다면 여기서는 변이가 0이 돼 버리지. 그래서 얘의 속도를 물어봤을 때는 0m per sec가 되는 거야. 좀 애매하죠?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쪽에서는 뭐 속력 개념으로 딱히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시간하고 예를 들어서 속도 그래프야.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인데 자, 얘가 9.8 말고 10m per sec씩 빨라진다라고 쳐봐. 그러면 1초일 때 속력이 10이고 2초일 때 속력은 20이 돼요. 그럼 얘가 1초 동안 자, 이동한 거리는 물어봤어. 그러면 진짜 낚시에 잘 걸리는 친구 중에 하나, 낚시에 잘 걸리는 친구들은 선생님 1초에 속력이 10이 됐으니까요. 이동한 거리는 거속시니까 속력하고 시간을 곱하니까 10 곱하기 1이니까 얼마예요? 자, 10m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낚시에 걸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편해. 왜냐하면 이 넓이가 이동거리니까 1 곱하기 10 곱하기 얼마? 2분의 1을 해주시면 얼마가 돼요? 5m. 그러니까 보통 이 10m per sec씩 속력이 증가할 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 5m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또는 자, 그 시간 동안에 이런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같은 경우는 자,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평균 속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뭐 예를 들어서 뭐 20이다, 10이다라고 한번 쳐봐.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10 하면 얼마예요? 5m per sec지. 곱하기 걸린 시간, 이동한 시간 우리 여기서 1초 동안 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5m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이 중력 가속도 앞에서 이제 계속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력 가속도는 뭐냐? 자, 이 중력이 작용하는 운동의 가속도로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질량과 관계없이 약 9.8m per s 제곱이다. 선생님, 얘는 왜 질량하고 관계가 없나요? 질량이 크면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뉴턴의 운동 법칙. 자, F는 ma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A는 우리가 보통 m분의 F인데 이 지구상에서 작용하는 이 F라는 건 힘이잖아요. 그럼 얘는 m분의 F니까 mg로 표현할 수 있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그러면 얘랑 얘는 서로 상쇄가 되니까 지워지니까 가속도는 누구하고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하고만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 중력 가속도는 질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 질량하고 관계 없으니까 항상 9.8m per sec 제곱씩 빨라진다. 또는 문제 편하게 풀려면 10m per sec 제곱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선생님, 근데요, 제가 공기 중에서 물체를 떨어뜨렸더니, 얘네들이 동시에 떨어지지 않던데요. 질량이 큰 또는 무게가 큰 애가 먼저 떨어져요. 왜? 공기 중에서 낙하를 할 때는, 자, 이 쇠구슬은 공기 저항을 적게 받아. 근데 이 깃털은 공기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깃털이 늦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 물체에 자 작용하는 힘, 무게 여기서 무게랑 공기 중에서 무게 또는 진공 중에서 무게 뭐 얘네들 보면은 무게가 다르잖아요. 무게는 차이 나는데 진공이에요. 선생님 그럼 진공이면 공기가 없고요. 중력도 없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이 진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누구만 없는 거야. 공기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 저항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얘네들은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니까 깃털하고 쇠구슬은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면은요, 얘네들을 수평에서 자, 던졌을 때, 자, 항상 포인트는 그냥 던지는 높이가 같으면 바닥에 도달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도달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어떻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 공이 2초 걸렸어요. 그러면 노란 공도 2초, 파란 공도 몇 초? 2초 걸린 거야. 그렇지만 처음에 던지는 속력 자체가 달라. 빨간 공이냐, 노란 공이냐, 파란 공이냐에 따라서 이 빨간 공보다는 노란 공보다는 파란색 공이 더 간 거리가 뭐하다? 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도 사실 그렇게 어렵게 이제 나오지는 않는데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물체 운동.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다. 자, 이거는 자,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줄 때, 자, 선생님 무조건 딱 두 가지만 구분을 할 거예요.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연직 방향으로 이동하느냐, 아니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느냐, 딱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얘가 선생님 실제로 얘가 공이 운동하는 방향은 이렇게 포물선 방향을 그리면서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힘과 운동 방향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단 말이야. 비스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속력과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이야. 자, 그랬을 때 이 포물선 운동하는 걸 옆으로 이렇게 당겨서 그림을 한번 나타내 봤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운동을 분해한 거야. 힘을 분해를 한 건데 이 연직 방향으로 보면은요. 아랫부분으로 중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만 살펴보면 자, 얘네들의 힘의 방향은 다 모든 지점에서 다 지구 중심 방향 또는 연직 방향이야.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니까 속력이 증가하는 누구가 속력만 자, 증가하는 운동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날아가는 모습을 수평으로 쭉 나열을 했어. 자, 수평으로 나열을 하게 되면 수평으로는 선생님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다 같은데요? 자,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같아. 왜? 힘이 없어요. 내가 얘를 힘을 주려면 이 수평 방향으로 힘을 주려면 내가 이렇게 손으로 계속 밀면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여기서 내 손을 이미 떠났으니까 수평 방향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 그래서 연직 방향은 중력이 작용하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할 거고요. 자, 수평 방향은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꼭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자, 요거는 선생님이 항상 우리가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실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물선 운동 문제, 얘는 항상 나오는 거야. 포물선 운동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딱 두 가지로 일단 나눠. 아, 수평 쓰고 힘이 없어.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이야. 자, 연직 방향. 연직 방향은 중력 작용에 그러니까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선생님 얘기를 했지만, 자, 얘네들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생각했던 친구들, 자, 뭘 생각했냐면, 선생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며. 그러면 이 A 지점, B 지점, C 지점, D 지점, E 지점, F, G는 자, 크기가 다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실수하지 말라고 이 A, B, C, D, E, F, G에서 작용하는 자, 이 중력의 크기는 뭐다? 무게로 바꾸랬지? 선생님,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무게는요, A나 B나 C나 D나 E, F, G 다 동일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얘네들은 이 모든 힘들이 항상 동일하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뭐라고 나왔냐? 수평 방향으로 물질을 던지는 속력이 동시에 크면 더 멀리는 날아가. 근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처음 높이가 같으면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항상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런 실험이 나와요. 자유낙하랑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자, 여기서 보면, 자, 자, 여기 있는 물체 중에서 얘는 관성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고, 얘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을 해.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의 높이가 동일하니까 지면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은 동일해요. 시간은 동일한데 자, 여기서 만약에 얘를 A 지점, 얘를 B 지점이라고 얘기하면 A와 B에서 B가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은 속력이 동일하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자, 채팅으로 온지 X인지 하나만 올려봐요. 자, 채팅으로 한번 올려봅시다. 온지 X인지.
자, O냐 X냐 한 번만 올려봐요. 자, 빠르게. 왜 아무도 안 올려주죠? 자, OX, O면 O, 아니면 X, 유빈이 왜? 음, O. 자, 누가 놀고 있는 거죠? 효원이 OX만 나오시면 돼요. O냐 X냐. 나머지는 뭐예요? 아, 문제는, 다시 한번 문제를 설명해 볼게. 어, 거의 뭐 자, 집중 못하고 있었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관성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거고, B는 이렇게 수평으로, 포물선 운동을 할 거야. 그러면 A랑 B가 지면에 도달할 때, 그러니까 지면에 도달할 때 어차피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지면에 도달할 때 걸린 속력을 물어봤어. 그러면 속력은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얘를 속도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맞는지 틀리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이 속력이 동일하다. 우리가 보통 이 지면에 도달할 때 뭐 속력이나 속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둘 다 동일하지 않다가 정답이야. 왜 동일하지 않다가 정답이냐면 자, 얘는 보면은요, 지면으로 내려올 때 이 수직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의 속력만 가지고 있잖아. A는. 근데 B는 실제로 이렇게 연직 방향의 속력, 자, 연직 방향의 속력 A만큼 가지고 있고, 플러스 수평 방향의 속력이 뭐 A 프라임까지 있으니까 이 B가 이 B의 결과적으로 B의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A에다가 플러스 알파만큼이 더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면에 도달할 때 A와 B의 속력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써주셔야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치. 문제를 잘못 이해했네. 이렇게 낚시 걸리는 친구들이 근데 솔직히 되게 많아. 그래서 요런 거 나오면 아는데도 틀려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멘탈이 터져버리겠죠? 자, 그럼 안 되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달의 운동과 뉴턴의 사고 실험, 뭐 사고 실험이라는 건 뭐 다들 알고 있지? 우리가 실제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자, 높은 산 꼭대기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자, 수평으로는 등속 직전 운동을 하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며 포물선을 그리며 지구를 향해 떨어집니다. 이때 물체를 점점 더 빠른 속력으로 던지면 물체는 점점 더 멀리 가서 떨어지고요. 어떤 특정한 속력으로 던지면 자, 어떤 특정한 속력.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구를 보면은요. 얘가 보통 이 8km 갔을 때 높이가 한 5m 정도 내려가.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보면 8km, 5m, 8km, 5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곡률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보통 이 여기서 보면은 V3를 보면은 얘가 보통 8km per sec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 얘네들이 계속 일정하게 돈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근데 선생님, 이 달의 운동은요 그러면 계속 도는 건데,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뭐 그걸 물어보는 것보다 이 결과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 이처럼 뉴턴은 발도 중력의 작용으로 자,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계속, 자, 핵심 포인트 단어가 이거야.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자,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V3보다 더 큰 V4의 속력으로 던지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지구 밖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중력에 의한 자연 현상 보면은 지표 부근에 대기층이 형성이 될 거고요. 자, 이 지구대기 구성 성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소나 헬륨은 가벼우니까 이제 우주로 날아가서 대기에 별로 없고요. 질소나 산소는 얘네에 비해서는 비교적 무거워. 자, 그 다음에 공기하고 바다에서 대류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력이 있으면 불꽃을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뾰족한데, 자, 만약에 중력이 없어요. 중력이 없으면 이 불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동그래. 자, 그 다음에 뭐 기상 현상을 일으키고요. 뭐 생명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 지표 근처에 형성된 대기층에 의해서 식물이나 동물이 호흡하며 살아가고요. 자, 척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전정 기관 때문에 몸의 평형을 유지하고요. 이 육상에서 살아가는 무거운 동물은 강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으로 중력에 적응해서 몸무게를 지탱해. 그래서 뭐 코끼리 같은 경우는 근육도 단단하고요, 골격도 단단해. 뭐 하나 더 예시를 들자면 기린 있죠. 기린은 목이 굉장히 길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이 심장에서 피를 뽑아낼 때 힘이 엄청 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 이 심장 크기가 자기 주먹만한데 이 기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 비해서 높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심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뿌리는 땅속으로 뻗어서 작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다음 뭐 마지막으로 달에 대기가 없는 까닭은 자,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중력이 작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력이 작으니까 이제 기체를 기체가 이렇게 달이 있는데 달 주변에 있는 기체들을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힘이 작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우주 바깥으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달에는 대기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랫부분 기본 문제랑 탐구 자료. 자, 여기까지만 한 5분 정도만 딱 드릴게. 왜냐하면 뒤에 것까지 해야 되니까. 자,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 운동하는 물체의 관성과 운동량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 관성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관성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건 관성은 힘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 관성은 힘이라는 게 아니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잠깐만. 빠져나갔는데 이따 들어오시겠죠? 자, 시원이구나. 됐고. 자, 다시 시작할게. 자, 이 관성이라는 건, 자, 기본적으로 힘이 아니라, 자, 어떤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자, 성질이에요, 성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포인트도 뭐라고 나왔냐? 관성 법칙. 아까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표현했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힘이라는 게 아까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인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할 거고요. 움직이는 물체는 힘이 없으니까 속력이나 방향, 모양 등의 변화가 없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 해야 돼. 자, 그리고 이런 관성은 자, 질량이 크면 관성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성은요. 자, 무조건 누구랑만 관계 있다? 질량하고만 관계가 있다. 자, 방금 잠깐 끊겼을 것 같은데 자, 다시 관성은 무조건 누구하고만 질량하고만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 요런 느낌이야. 뭐, 장난감 자동차가 있어. 장난감 자동차가 막 나한테 막 뛰어왔어. 뭐, 예를 들어서 10m/s의 속력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지? 시속으로 하자. 시속으로 한 40? 40km per
hour의 속력으로 쭉 왔다라고 쳐봐. 그러면 내가 이 장난감 자동차니까 금방 멈출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실제로 버스가 이렇게 40km per hour의 속력으로 나한테 막 달려왔어. 그럼 내가 얘를 멈추려고 하면 아무래도 질량이 크다 보니까 내가 멈추지 못하고 어때요? 죽었어. 슬퍼, 그치? 자, 그러면 이 관성이라는 건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하고만, 자, 질량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성은 질량이 크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앞에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요것만 하나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보통 미터 퍼 세크를 자, 앞에서 보면은 속력이나 이런 것들 계산할 때 보면 단위를 바꿔야 되거든. 단위를 항상 통일을 해줘야 되는데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걸로 바꾸려면 자, 곱하기 미터 퍼 세크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꾸려면 곱하기 3.6 해주시면 되고요. 킬로미터 퍼 아워를 미터 퍼 세크로 바꾸려면 나누기 3.6 해주시면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잠깐 이렇게 기억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이 관성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보면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지 관성과 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자, 운동 관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버스만 앞으로 가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에 의해서 내가 뒤로 쏠려. 그 다음에 손잡이도 뒤로 쏠리고 만약에 이제 수레에다가 보통 물을 담아서 앞으로 이동시키면 이 물이 어때요? 뒤로 흘러 넘치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지관성을 유지하는 거고 자, 운동관성 같은 경우 정지관성에서 하나 더 나오는 게 자, 이불 있잖아요. 우리 이불 먼지 터는 거 자, 이불 먼지 털 때 보면은, 자, 이불 먼지를 털 때 보면은, 미안. 자, 이불 먼지 털 때를 보면은, 이불을 있으면 여기에 먼지가 이렇게 막 달라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불을 털 때는 이불을 때려. 그러면 이불은 움직이지. 근데 먼지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먼지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관성이다? 정지 관성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운동 관성은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버스만 갑자기 멈춘 거야. 그러면 운동하려는 관성 때문에 내가 앞으로 쏠려. 자, 손잡이도 지금 이렇게 앞으로 쏠렸고요. 자, 물통 동일하게 가다가 멈추면 물이 앞으로 넘치겠지. 이런 것들이 다 운동 관성 또는 우리가 뭐 보통 많이 얘기하는 거 달려가다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지는 것도 다 운동 관성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화물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량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선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정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항구로 들어오기 전에 좀 먼 바다에서 이제 배가 멈춰. 그러면 작은 돛담배로 얘네들 쭉 끌고 와서 이제 항구에다가 접안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차 같은 경우는 자, 질량이 얘네들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기차 뭐 하나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기차 칸에다가 여러 개들이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쭉 오다가 뭐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얘네를 절대 멈추지 않아요. 실제로는 멈추기도 힘들 뿐더러 이제 멈춰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도 보면은 우리가 뭐 화물차 같은 경우, 화물차 같은 경우도 이 뒤에 이제 짐이 실려 있으면 이제 갑자기 이제 급정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 짐이 앞으로 관성 때문에 쏠리면 내가 다칠 거 아니야.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위험해. 그래서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하는 부분. 자, 그리고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관성하고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두정고에서 이제 살짝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천장에 실을 매달고 자, 이 아래다가 줄을 하나 매달고 아래다 또 줄을 넣었어. 그러면 갑자기 실을 잡아당기면 자, 어디가 끊기냐면 비가 끊긴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어, 아래가 끊기는 거고 천천히 잡아당길 때는 누가?
A 위에 부분이 땡긴다. 왜냐하면 내가 천천히 잡아당기면 요 전체가 이제 내 힘을 받아서 이동하다가 여기 위에 부분이 이제 힘을 견디지 못해서 끊어지는 경우. 자,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량까지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운동량까지. 자, 마무리합시다. 자, 이 운동량이라는 건, 자, 운동하는 물체의, 자,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으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나는데, 자, 여기 보면은 단위 보면은 미터 퍼 세크잖아요. 선생님이 앞에서 이런 문제 풀 때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단어로 나왔을 때 단위 나왔을 때 단위 변환 안에서 틀리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미터 퍼 세크로 바꿔주는 연습 꼭 하셔야 돼. 그리고 질량이 단위니까 이 질량은 킬로그램. 뭐 두 가지가 있지. 뭐 800g이다. 그럼 얘는 0.8kg이 돼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36km per hour의 속력으로 간다. 그럼 나누기 3.6이니까 얘는 10m per sec의 속력으로 간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바꾸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는 여기서 속도라는 개념으로 나왔어. 선생님 아까 속력이랑 속도 비교하면서 속력은 뭐 크기만 같고요. 속도는 크기하고 방향까지 가졌잖아요. 그럼 뭔 차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는 뭐 편의점이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함정이 있대. 뭐 말도 안 되지만 함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자, 함정에 빠질 수가 있지. 근데 얘를 자, 왼쪽으로 가면 어때요? 편의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는 효과 자체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는 항상 뭘 주의해야 된다? 방향을 주의해야 되고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딱 이렇게 정합시다.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자, 무슨 부호를 붙인다? 플러스를 붙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2kg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2m per sec의 속력으로 이동을 했어, 오른쪽으로. 그러면 얘는 플러스 4kg 미터 per sec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반대쪽으로 2m per sec의 속력으로 이동했다. 그럼 마이너스 4kg 미터 per sec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보면 질량이 크고 속도가 크면 운동량이 커지겠지? 그러면 나타나는 효과가 커지게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강조하지. 운동량의 방향은 자, 무슨 방향과 같다? 속도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의 단위, 뭐, 요 정도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충격량은 다음 시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충격량은 다음 시간에 충격량하고 이제 다음 거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